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간담체외과에 근무하는 외과의 최동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간담체외과 정윤경입니다. 네, 오늘은 최동호 교수님과 함께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간이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간이식은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해왔고 전체적으로 수술 성공률이 95% 이상으로 보고될 만큼 기술적으로도 많이 성장해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간이식, 이제 어떤 환자분들한테 필요한가요? 간이식은 주로 이제 급성으로나 아니면 만성으로 간이 망가지는 사람, 그러니까 급성, 만성, 이제 간 부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경화가 일단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거 외에도 간암으로 인한 간이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만성 질환 중에는 어떤 자가면역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대사성 질환 같은 것들도 있고요. 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부전이 생겼을 때 간이식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간암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죠. 있는데요. 이제 모든 간암 환자분들이 간이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간암을 초기에는 저희 나라 말고 이제 미국에서 간암의 간이식을 시작할 때는 거의 모든 환자들이 간암이 재발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밀란 크라이테리아라는 게 이제 생겼습니다. 간암의 숫자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런 간암에서의 간이식 성적이 굉장히 늘어나게 됐죠. 이렇게 간이식이 치료 방법이 결정이 되면은 뇌사자 간이식과 이제 생체 간이식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뇌사자 간이식은 말 그대로 뇌사 판정이 된 그 간을 보통은 대개 전간을 수혜자에게 이식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렇죠. 전체 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생체 간이식보다는 기술적으로 조금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2020년 통계를 보면 뇌사자 장기를 기다리는 환자는 약 6,000명 정도가 되는데 반해서 이제 실제로 시행된 건수는 400건 미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뇌사자 간이식을 받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어렵죠. 그래서 뇌사자 간이식의 대안이 되는 것이 이제 생체 간이식인데요. 생체 간이식은 공여자의 전체 간을 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60에서 70% 정도의 간을 이제 수혜자에게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부분 간을 쓰다 보니 아무래도 전체 간을 쓰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조금 세밀한 부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네. 최근에 그 뇌사자 간이식 말고 심장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네. 교수님 특히 그쪽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오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안 돼 심장사를 있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심장사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30-40% 많이 정도의 늘었네요.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부분이 늘었고요. 실제로 그 성적도 굉장히 좋은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심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간이식이 있는데 이렇게 치료 성적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생체 간이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적이 엄청 좋죠. 거의 97%까지 보고하는 센터도 있고요. 1년 생존율이긴 하지만 근데 거기에 비해서 뇌사자 간이식은 조금 낮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식을 받을 때 그 수혜자의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이죠. 뇌사자 간이식이든 생체 간이식이든 기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간 기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기증 의사는 아무나 네. 표시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네네. 모든 간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뇌사자 간이식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뇌사 판정이 된 이후에 기증을 하실 수 있고 이후에 저희가 기증을 의사로 표시한 간 중에 간 질환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지방간이 좀 적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생체 간이식의 경우에서는 혈연 관계, 그다음에 직계 가족이어야만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이식을 하실 수가 기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안전을 고려한다 그래도 간 공여자 수술이 아주 안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합병증이나 이런 위험성 같은 거는 없나요? 저희가 그 공여자를 선택할 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에서는 아주 큰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것도 어쨌든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간 절제술 후에 일반적인 합병증들은 생기실 수 있습니다. 뭐 출혈이라든가 담즙루, 뭐 상처가 이제 덧난다던가 이런 등의 합병증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장기적인 합병증은 없는 상태이고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이제 간 기증을 위해서 간 절제술을 한 다음에 이제 사망을 이렇게 선언된 그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네요. 비교적 안전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술을 이제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간의 기능이 없어지거나 간을 잃게 되는 맞습니다. 경우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지금 이제 외래에서 저희가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간이식 받은 걸 다시 잊어버려서 네. 술을 다시 드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 아니면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다시 재발을 해서 이제 간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약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이제 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약을 본인이 임의로 줄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면역 거부 반응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거부 반응은 스테로이드 충격요법이라든지 아니면 면역제 좀 조절하고 아니면 항체 요법 같은 거로 해결이 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재이식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잘 관리를 이제 하는 게 중요하겠죠. 주치의하고 이제 다니면서 추적 관찰을 계속 해야 되고 5년 지났다 그래서 이제 뭐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10년, 20년 계속 주치의하고 좀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간이식을 준비하는 환자들이나 이제 보호자들한테 네.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간이식은 이제 여러 간 질환에 대해 효과를 인정받은 훌륭한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여타 수술보다는 아직까지 조금 높은 위험성 때문에 수혜자와 기증자 그리고 보호자분들까지 이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만큼 이식 코디네이터 그리고 주치의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최종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간이식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수술력으로 인정받고 있고 또 최근의 결과물들이 더욱 좋게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이식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양대학교 병원 외과를 내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식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